준영아, 엄마인데 통화 괜찮니? 혹시 이번 주말에 공방에 빵 좀 가져다 줘도 될까?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회사 창업 초기 투자 유치도 잘 안 들고 운영 자금이 많이 부족해요. 어머니께 빌린 5천만 원, 사실 그때도 급해서 그랬던 건데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드릴 면목이 없어서 연락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니께 빌린 돈 죄송하지만 전부 제 사업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아니, 아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숙자 여사의 아침은 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이 시간은 그녀의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동시에 가장 깊은 외로움이 찾아드는 때이기도 하죠. 5분 알람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숙자 여사는 익숙한 손길로 갓 구운 빵을 식힌 방에 올립니다. 따뜻한 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창밖 차가운 새벽 공기와 만나 희미하게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그녀의 그리움처럼 아련합니다. 공방 안은 따뜻하고 향긋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숙자 여사의 공방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그녀에게 편안한 노후를 선물했지만 대기업처럼 큰 돈을 굴리는 수준은 아니었죠. 내가 자식에게 돈 한 푼 아까워한 적 없고 5천만 원이라는 큰 돈까지 보탰는데 아들 준영이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간 후 연락이 부쩍 뜸해진 것이 마음 한구석에 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옮겨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아련한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하죠. 5년 전 늘 함께 마시던 아침 커피의 향긋함이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해 숙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가 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익숙한 정막은 여전히 그녀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7시 숙자 여사는 습관처럼 앞치마를 벗어 걸어두고 동네 공원으로 향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공원의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숙자 여사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나뭇잎이 푸르렀다가 붉게 물들고 이내 앙상한 가지만 남는 동안 그녀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남편과 나란히 걸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함께 운동하던 남편의 빈자리는 그녀의 삶에 너무나도 크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지만 왠지 모르게 그들의 밝은 웃음이 숙자 여사의 공허한 마음에 파고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듯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서 발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사장님, 여기서 뵙네요. 반갑게 다가오는 이는 숙자 여사의 공방 단골인 젊은 엄마, 은희 씨였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죠. 은희 씨, 오랜만이네. 아기는 잘 크고. 숙자 여사가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컸어요. 말도 어찌나 빨리 배우는지요. 저희 아들 돌치 사진 좀 보세요. 저번 주에 돌잔치 했거든요. 은희 씨는 자랑스럽게 핸드폰을 내밀었고 화면 속에는 귀여운 아기가 케이크 앞에 앉아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숙자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화면 속 아기를 쓰다듬으려는 신용을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그 후 손을 거두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복도 많지. 손주가 벌써 돌이네. 정말 예쁘다. 축하한다, 은희 씨.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결혼 7년 차인 아들 준영과 며느리 지수에게는 아직 아이 소식이 없어서였죠. 은희 씨의 행복한 모습이 부럽다기보다는 자신의 아들에게는 언제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 여사는 갓 구운 식빵을 한 김 시키며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쩐지 오늘따라 아들의 목소리가 더 듣고 싶었습니다. 준영아, 엄마인데 잘 지내니? 요즘 통 연락도 없어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말이야.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다급하고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통화가 좀 어려운데요. 죄송해요. 끝나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아,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속자 여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속자 여사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아들은 네, 어머니 하는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끊긴 수화기를 들고 속자 여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회의 소음이 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뚝 하고 끊긴 전화는 속자 여사의 텅 빈 마음처럼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차가워진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속자 여사는 혼자 공방 오븐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있을 베이킹 동호회 모임을 위해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구웠죠. 스패툴라로 생크림을 바르다 문득 준영의 어릴 적 생일날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자 속자 여사의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완성된 케이크를 조심스레 포장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통밀빵이랑 케이크 좀 구웠는데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들르지 않을래? 공방에 와서 좀 쉬었다 가도 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숙자 여사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숙자 여사는 직접 구운 건강 쿠키 상자와 준영이 좋아하는 통밀빵을 들고 아들 준영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어차피 전화도 잘 안 받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긴 해도 엄마가 왔으니 반가워하겠지? 설레는 마음으로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엄마 왔다. 문 좀 열어봐. 쿠키랑 빵 가져왔어. 몇 번을 더 눌렀지만 굳게 닫힌 문은 야속하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속자 여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초인종 소리 딩동 딩동이 텅 빈 복도에 허무하게 울려 퍼집니다. 안에서는 분명 희미한 생활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속자 여사를 더욱 외롭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걸까? 집에 있으면서.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문 안에서는 지수도 숨을 죽인 채 초인종 소리에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준영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어떻게 어머니 하고 작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옆집 문이 스르륵 열리며 이웃집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 속자씨, 여기서 뵙네요. 무슨 일이세요? 아, 네. 우리 아들이 좀 늦는 것 같아서요. 잠깐 들르려 했는데. 숙자 여사는 민망함에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 방금 아까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 거 봤는데? 퇴근하자마자 들어간 것 같던데요? 이웃집 아주머니의 말에 숙자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집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였어? 나를 이렇게 피하는 이유가 뭘까? 배신감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숙자 여사는 애써 태연한 척 현관 앞에 쿠키 상자와 빵 봉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올게. 잘 지내? 속으로 말하며 애써 발길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고 초인종을 누르던 손에는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피하는 걸까? 혹시 그 5천만 원 때문인가?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신을 향한 의문과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뒤섞여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유리병 너머의 풍경 같았습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답답하고 투명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숙자 여사는 내가 이렇게 계속 울고만 있을 순 없지.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나를 피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가 먼저 움직여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빵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친 아들의 마음에 닿으려는 그녀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며칠 동안 숙자 여사는 텅 빈 공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이킹 클래스 손님들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도 문득 받을 생각에 울컥하는 감정을 감추기 어려웠죠. 웃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이킹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찾은 동네 카페에서 숙자 여사는 결국 며칠 전 아파트 앞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아들 녀석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숙자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자 동호회 회장님인 정 여사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요. 저희 아들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희는 돈 한 푼 안 빌려줬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뭐가 그리 바쁜지. 김 여사님, 자식은 자식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자꾸 자식한테만 매달리면 자식도 부담스러워하고 김 여사님도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김 여사님이 당당하게 자기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식한테 더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애들한테 서운하다고 밤새 울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꽃꽂이하고 나면 그래, 내가 얘들 때문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싶더라고요. 정 여사님이 숙자 여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왜 저를 피하는 건지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혹시 제가 빌려준 돈 때문일까 싶기도 하고. 숙자 여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 키우는 게 다 그런가 봐요. 부모 마음 몰라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어느 날은 너무 서운해서 그냥 연락을 딱 끊어봤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지들이 먼저 전화하더라고요. 하하. 친한 동생처럼 살가운 박 선생도 유머와 함께 위로를 건넸습니다. 카페 사장님도 따뜻한 라테를 내어주며 숙자 여사의 말에 묵묵히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힘내세요, 여사님. 저도 아들 키우지만 엄마 마음 다 똑같을 거예요. 그날 이후 숙자 여사는 베이킹 동호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갔습니다. 따뜻한 위로 속에서 숙자 여사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오븐 소리 외에 적막했던 공방이 이제는 베이킹 동호회 회원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와 반죽 소리, 빵 굽는 냄새로 가득 차 활기를 띱니다. 숙자 여사의 표정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녀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봉사활동으로 구운 빵을 기부하며 점차 자신만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숙자 여사는 여느 때처럼 공방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 앞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화사한 보라색 꽃들이 활짝 핀 화분 옆에는 준형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준형 드린. 숙자 여사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작은 마음 씀씀이에 숙자 여사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엄마 마음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었나 보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화사한 꽃잎 사이로 피어오른 작은 희망의 불씨는 차가운 얼음 같았던 숙자 여사의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온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숙자 여사는 용기를 내어 준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준형아, 엄만데 통화 괜찮니? 숙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네, 지금은 괜찮아요. 오랜만이시네요. 준영의 목소리에도 이전처럼 딱딱한 경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너 좋아하는 통밀빵 새로 구웠는데 혹시 이번 주말에 공방에 가져다 줘도 될까? 아님 네가 잠시 들르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숙자 여사는 혹시 또 거절당할까봐 불안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자 준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영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스타트업 초기 투자 유치도 잘 안 되고 운영 자금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어머니께 예전에 빌린 5천만 원, 사실 그때도 급해서 그랬던 건데 말씀드릴 면목이 없어서 연락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숙자 여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승승장구하는 줄만 알았던 아들에게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안쓰러움이 밀려왔죠. 아, 그래서 날 피했던 거구나. 그동안 바쁘다고만 했던 아들의 말들이 어쩌면 그저 핑계가 아니었구나. 숙자 여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듯한 시원섭섭함도 느꼈습니다. 준영아, 힘들었구나. 왜 진작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아무것도 몰랐네. 미안하다. 숙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니께 빌린 돈 죄송하지만 전부 제 사업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준영의 고백에 숙자 여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어디에 쓴 거니? 어머니, 사실 지수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임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난임 치료가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어요. 어머니께 성공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업도 어렵고 지수까지 힘들어하니 차마 솔직하게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손주 기다리시는 걸 아는데 저희가 아이가 안 생긴다고 말씀드리면 괜히 기대만 드리고 실망시켜 드릴까봐 그래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절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사업도 어렵고 지수 치료까지 병행하려니 정말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돈인데 그마저도 사업에 다 쓰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성공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되니 더 어머니 얼굴 뵙는 게 힘들었어요. 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울컥이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숙자 여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애만 태웠네. 손주가 없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며느리와 아들을 향한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지수가 왜 그렇게 자신을 피했는지, 왜 집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못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준영의 고백 후 숙자 여사는 며칠의 시간을 두어 각자의 감성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준영과 지수는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고 숙자 여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느 주말 숙자 여사는 정성껏 구운 빵과 함께 준영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영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얼굴에는 해방감과 함께 여전히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숙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영은 자신도 모르게 살짝 움찔했습니다. 숙자 여사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준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숙자 여사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그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려는 듯 숙자 여사의 손동작은 섬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수의 손도 꼭 잡았습니다. 지수의 손은 처음에는 움츠려들다가 이내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힘없이 기대는 듯했습니다. 지수야, 그동안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숙자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도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듯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생각하면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 속에서 그들은 그동안의 서운함과 오해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숙자 여사는 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통밀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힘내.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어. 돈 때문에 엄마 피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네가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단다. 그리고 지수도 엄마는 네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손주는 괜찮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중요한 건 너희 둘이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촉촉하게 눈물이 고여 있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영의 나지막한 사과가 숙자 여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숙자 여사와 준영 그리고 지수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이제 어머니의 공방에 직접 들러 빵을 받아가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며 어렴풋이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지수도 숙자 여사의 베이킹 동호회에 가끔 참석하여 함께 빵을 만들거나 채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남아있겠지만 숙자 여사와 준영 그리고 지수는 이제 서로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 함께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숙자 여사의 공방에는 오늘도 향긋한 빵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 냄새는 여전히 그녀의 삶의 위로이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